단계적 품질 관리, 샘플링,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샘플링 실습, 단순 랜덤 샘플링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트 크기를 우선 100개를 잡았고요. 네, 샘플 크기는 뭐 20개로 잡았는데요. 이건 뭐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로트 데이터를 제 임의대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쭉 왼쪽에 번호 보면 100까지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100개를 만들었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화살표를 누르면 한 칸씩까지만 컨트롤을 누르고 화살표를 눌러보면 네, 공백이 있는 곳 직전까지 한 번에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 범위를 우리가 선택할 때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지만 쉬프트 누르고 화살표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응용해서 쉬프트 누르고 컨트롤도 같이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아래쪽을 누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요걸 우선 잘 알아두시고요. 이걸 가지고 현재 주어진 데이터의 특성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시죠. 로트 평균이 어떻게 될 거냐? 에버리지 함수를 쓰면 되고요. 역시나 여기다가 갖다 놓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이렇게 하면 14.74가 구해집니다. 현재 모집 단위 로트의 평균이 14.74 정도 되고요. 표준 편차는 stdv. 모집 단은 p입니다. p. population. 샘플은 s고요. 이렇게 해서 역시나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여러분들한테 이 파일을 공유 드리건 엑셀 파일로 공유를 드리건 똑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는 부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사실은 데이터 셔플링 기능도 있고 오피스 같은 경우 최신 버전에서는 그 소트바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그 난수를 통해서 랜덤 샘플링을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난수를 발생시켜야 되는데요. 제가 발생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잠깐 지우고요. 네, 지우면 좀 어지러워지죠. 난수는 rand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면 아무것도 안 넣으면 0과 1 사이에 난수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0.03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걸 쭉 역시나 아래쪽 끝까지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난수를 발생시켰을 때의 문제점은 다른데 뭔가 값을 적으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시 또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화살표로 모두 선택한 다음에 첫 칸으로 오셔서 우클릭을 해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엑셀이든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든 있을 겁니다. 값만 붙여넣으면 되고요. 보통 컨트롤 쉬프트 V나 컨트롤 알트 V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값을 넣어도 바뀌지가 않죠. 네, 이걸 이제 이용을 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혹시 난수에 관련해서 뭐 데이터 선택하는 걸 배우셨다면 난수를 다시 정렬을 한 다음에 이 난수 기준으로 이 로트 원래 원 데이터를 정렬해서 위쪽에서부터 몇 개 골라라 뭐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로트 데이터가 뒤섞여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로트 데이터를 그대로 순서를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가 어땠는지가 훼손됐을 때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있는 데이터를 계속 뭔가 뒤바꾼다는 거는 좀 어렵죠. 어떤 경우에는 또 기업에서는 원본 오리지널 데이터는 아예 수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랭크 함수를 씁니다. 랭크는 주어진 데이터가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몇 등인지를 알려주는 함수죠. 다 지우고 역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rank 랭크입니다. 옆에 있는 이 난수가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으로 이 전체 난수들 중에 몇 등이냐 하는 건데요. 요 값은 바뀌어야 되지만 이 뒤쪽 값은 이 전체 범위는 안 바뀌는 거겠죠. 우리 반에서 내가 몇 등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바뀌지만 나, 내 친구 뭐 이렇게 계속 바뀌지만 우리 반 전체라는 집단은 안 바뀌니까 이걸 고정해 주려면 F4를 누르시면 됩니다. F4를 누르면 보시면
C와 8, C와 107에 다 앞에 달러 표시가 붙었는데요. 네. 쉬프트 4번에 해당하는 거죠. 쉬프트 숫자 4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붙으면 딴 셀로 복사할 때 그 위치는 그 값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 붙어 있으니까 다 안 바뀐다는 거죠. F4를 한 번 더 눌러보면 C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C는 D로 열은 바뀔 수 있지만 8과 107 행번호는 안 바뀝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이번에는 열은 고정이고 행번호는 바뀔 수 있다.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아무것도 없던 원래로 돌아가죠. 지금은 그냥 F4 한 번 눌러서 다 고정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동 완성으로 채워주겠다고는 하지만 저는 일일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난수 0.948은 되게 큰 값이니까 전체 중에 5등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다음에 쭉 이렇게 컨트롤 C를 제가 했습니다. 한 다음에 쭉 100번까지 해서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위치를 보시면 네, 요 데이터 내가 등수를 결정하고 싶은 데이터는 바로 옆으로 따라서 내려왔는데 그게 어디서 몇 등이냐의 전체 범위는 바뀌지 않았죠. 그죠? 네, 요걸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 난수는 5등, 두 번째 난수는 31등, 세 번째 난수는 77등.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위에서부터 그 등수에 해당하는 행에 있는 데이터들을 뽑으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난수를 뽑았어요. 걔는 전체 난수 중에 5등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3을 가져오겠습니다. 두 번째는 31행에 있는 애를 가져오면 됩니다. 31행, 11.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 20개 뽑아야 되니까 20번째 난수까지 걔가 전체 중에 몇 등인지를 가지고 하나씩 가져오면 됩니다. 등수다 보니까 겹치는 게 없어요. 난수는 진짜 뭐 자릿수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 겹치지 않습니다. 등수가 다 나뉘어요. 등수가 다 나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2번 이상 안 뽑고 순서대로 한 번씩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네, 지금 20까지만 한 거죠. 밑에는 필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offset 함수입니다. offset 함수는 지금 이 셀을 기준으로 요걸 고정할 건데요. 이 셀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몇 칸, 행으로 몇 번, 열로 몇 번 이동한 후에 그 위치의 값을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offset 1,1 하면 아래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이 난수가 찍힐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는 일단 고정하고요. 이거 기준으로 아래쪽으로는 5번 빼기 1. 왜냐면 이미 기준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게 싫으면 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칸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안 가야 되니까 0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빼기 1을 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뭐 아무튼 그럼 13이 나오죠. 아까 봤던 것처럼 5등 13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계속하면 됩니다.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쭉 한꺼번에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개의 데이터가 다 이런 식으로 뽑혀 왔습니다. 자, 이제 샘플의 평균도 한번 알아보고 표준 편차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은 뭐 당연히 똑같이 에버리지 함수 쓰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그 다음 표준 편차도 한번 구해보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입니다. 샘플은 표본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똑같은 범위 선택해주고 엔터 하면 됩니다. 네, 보시면 평균은 좀 많이 비슷해요. 뭐 0.5 정도 차이 나지만 거의 비슷한데 샘플과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샘플 표준 편차는 모집단 표준 편차보다 조금 커요. 네.
물론 뽑기에 따라서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샘플들만 뽑으면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 데이터의 순서를나 그 데이터의 형태를 건드리지 않고 그 부분이 보호되어 있다면 뭐 그것도 건드리지 않고 난수를 통해서 랭킹을 구해서 이렇게 샘플을 뽑아내는 걸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단순 랜덤 샘플링과 그리고 난수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걸 좀 몇 번 단순 랜덤 샘플링을 좀 몇 번 반복해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몇 번 반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데이터는 똑같이 보면은 100개가 있습니다. 샘플 크기를 5개로 해서 좀 적게 뽑고요. 대신 샘플링을 10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게 뽑힐 수도 있죠. 그래서 난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난수를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데이터 로트 1번부터 100번 로트 데이터가 100개 있으니까 난수가 100개 필요합니다. 한번 샘플링 할 때. 그걸 10번 반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이 영역에 대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가로 세로 상관없습니다. 제가 색칠은 해놨으니까요. 여기서 그냥 컨트롤 C 한 걸 컨트롤 V 하면 한꺼번에 붙고요. 네.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계속 값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안 바뀌게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아래쪽 하면 다 선택되고요. 이거 다 선택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에 돌아와서 우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싫으면 소수 좀 줄여주시고요. 네. 어차피 실제 값은 보면 이렇게 F2 눌러보시면 안쪽이 보이거든요. 되게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표시 형식만 줄인 겁니다. 네. 자, 그럼 아까 한 것처럼 오프셋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랭크 구하고 그걸 다시 적용하려니까 귀찮잖아요. 그걸 생략하고 한 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은 제가 넣을 때 보여드리고요. 이게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한꺼번에 봐야 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샘플 뽑을 때는 첫 번째 난수 집합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듯이 오프셋을 하고요. 오프셋을 하는데 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뭐 여기가 싫으시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F4로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난수의 등수만큼 아래로 내려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난수의 등수를 구해야 됩니다. 난수의 등수가 어느 등수입니까? 요 첫 번째 난수 집합의 난수 등수죠. 얘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랭크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는 안 가고 이걸 구해줘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방금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그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챗GPT 익스텐션 써서 계속 뜨는데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얘를 옆에다가도 적용하려고 했더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오프셋에서 이거는 괜찮은데 요 난수 난수 툴을 사용하는 거는 좋은데 얘 등수 범위가 아직 난수원에 고정돼 있어요. 그럼 F4를 한번 더 눌러 보겠습니다. F4를 한번 더 누르면 이제 요 열을 고정하는 부분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얘를 F4를 고정을 풀면 옆으로 복사해 보면 제대로 들어가요. 보시면 요 앞쪽에 붙은 달러들은 다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참조하는 영역이 여기로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한꺼번에 모든 곳에 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만 할 게 아니라 저기까지 10번까지 쭉 다 붙이겠습니다. 컨트롤 V 하면 다 붙었고요. 자, 보시면 다 여긴 N이었고 N이었죠. 여기는 O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P, 여기는 Q, 옆으로 한 칸씩 가고 있다는 뜻이죠. R, 네. 난수가 N, O, P, Q, R, S, T 이렇게 열 번호가 열 이름이 하나씩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에 대한 난수를 모두 다 잘 구했습니다. 이만큼 다 구했어요. 그럼 5개씩 구해진 이 샘플들에 대해서 통계량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로트 전체 통계량은 아까 구한 거랑 똑같아요. 뭐 이것도 에버리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지금 뭐 전체 범위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00개를 다 해도 데이터가 있는 부분만 알아서 처리를 해주지만 그래도 찝찝하니까 여기까지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샘플 S 하고 뒤쪽 범위를 요만큼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닫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2개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 선택해서 컨트롤 V 하면 네, 다 붙었죠. 네, 이렇게 네. 어디를 보나 자기가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균이 당연히 샘플마다 들쭉날쭉해요. 표준 편차도 들쭉날쭉합니다. 어떨 때는 3보다 작고 3.14이 모집단보다 작고 네, 되게 작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엄청 큽니다. 네, 4 막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샘플 평균의 평균, 이 평균들의 평균을 보면 결국 이 전체 평균이 되는데 15.64가 되고요. 네, 이만큼인데요. 좀 크게 뽑혔네요. 샘플 평균들의 표준 편차, 샘플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네, 이렇게 됩니다. 1.58로. 네. 이걸 루트 5로 나눠주면 네. 죄송합니다. 수식을 제가 건드렸나요? 네, 1.405가 되겠습니다. 네. 얘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s 시그마와 비교를 해보면 1.405니까 약간 더 큰 그런 값이지만 대체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랜덤 샘플링이니까 좀 달라요. 이론적인 값이랑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오프셋 함수를 이용해서 랭크 함수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네, 2번 하지 않고 한 번만에 이렇게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2단계 샘플링을 보여드릴 텐데요. 2단계 샘플링은 그 강의를 다시 보시면 서브로트로 나눠진 구조에서 우선 서브로트를 선택하고 서브로트 안에서 다시 몇 개를 뽑는 그런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브로트를 랜덤 샘플링으로 우선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역시 100개에다가 똑같은 걸 계속 쓰고 있는데요. 서브로트를 5개로 라지 M을 5개로 만들었어요. 서브로트 크기 M 반은 위에다 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돼서 M 반은 20입니다. 따라서 네, 20개씩 5박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는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총 100개가 있고요. 그걸 서브로트 1, 서브로트 2 잘 안 보이시나요? 서브로트 1, 서브로트 2, 3, 4, 5 이렇게 5개로 20개씩 제가 잘라서 붙여놨습니다. 그냥 뭐 수동으로 한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2단계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서브로트 선택수 스몰 m은 3개, 그러니까 5개의 서브로트 중에 3개를 선택하라는 거고요. 서브로트당 샘플 크기 한 서브로트에서는 또 3개를 선택해라. 그러면 최종 샘플 크기는 이거 2개 곱한
3 곱하기 3 9가 되겠죠. 자, 이 서브로트 샘플링과 그 안에서 다시 샘플링, 2단계 샘플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선 2단계 샘플링을 할 때 이렇게 서브로트가 존재를 할 때 층간 분산, 층내 분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진짜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각 서브로트의 크기가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를 때는 좀 수식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따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 같은 경우만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서브로트 내 분산은 네, 지금 이게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var variance.p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브로트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드래그 하시거나 컨트롤 쉬프트 아래 누르시면 되죠. 그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서브로트의 평균도 average 네,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이미 해놨지만 다시 한번 하면 여기서부터 컨트롤 쉬프트 아래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한번 똑같이 해보려면 요거랑 두 개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 영역에다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주시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서브로트의 평균이 14.9부터 15.3까지 좀 제일 작은 건 13.9네요. 왔다 갔다 하죠. 로트마다 좀 당연히 다를 수가 서브로트마다 박스마다 다를 수가 있죠. 분산도 작은 애는 5.7인데 큰 애는 엄청 큽니다. 그죠? 네. 11.79까지 올라가요. 얘가 제일 크네요. 네. 그럼 층간 분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브로트끼리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겁니다. 서브로트끼리 얼마나 다르냐. 그럼 서브로트를 대표하는 값은 얘들 평균이잖아요. 얘네들의 분산을 구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var.p 뭐 점이 생략되는데요. 입력하고 나면 var.p를 해서 이 평균들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0.291이 나오고요. 층내 분산은 각각의 서브로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분산을 구했잖아요. 걔네들을 평균을 내주시면 됩니다. 층내 분산이 보통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서브로트가 크면 그러면 층내 분산은 9.581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상당히 크죠. 이렇게 층간 분산과 층내 분산을 구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서브로트 3개를 고르고 거기서 다시 샘플 3개를 고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로트 3개 고르는 거야 뭐 서브로트가 총 5개니까 난수 5개 만들면 되고요. 네, 그걸 다시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거 다시 만들면 서브로트 고르는 게 다시 일어나야 돼서 좀 귀찮아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RAND 함수 쓴 겁니다. 네, 이렇게 쓴 거고요. 이걸 다시 이렇게 해서 네, 선택하여 붙여넣기 간만해서 고정시킨 겁니다. 5개를 뽑았고요. 얘네들을 또 랭크 0.3226은 이 5개 중에 몇 등이냐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등이고요. 얘는 1등이고요. 얘는 2등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뽑은 서브로트는 3개를 뽑았으니까 위에서부터 난수 3개만 쓰면 되겠죠. 5번 서브로트, 1번 서브로트, 2번 서브로트 이렇게 3개의 서브로트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1단계 샘플링이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서브로트 1번, 2번, 5번을 뭐 순서가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다가 붙였습니다. 그대로 가져다가 붙였어요. 20개를. 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1단계 샘플링 결과가 이겁니다. 서브로트 5개 있다가 그 중에 3개만 고른 거예요. 자, 이제 2단계 샘플링은 요걸 가지고 네, 또 난수를 써가지고 네, 샘플링을 하면 되죠. 아이고 뭐지? 네. 난수를 또 네,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여기선 난수가 바뀌어도 되니까요. 제가 난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RAND 해서 영역에다가 쭉 다 붙이면 네, 이렇게 되죠.
값만 넣기 하면 이렇게 됩니다. 쭉 다 되죠. 네. 보이시나요? 그럼 이 난수를 가지고 난수 1을 가지고 서브로트 1에서 뽑고요. 난수 2를 가지고 서브로트 2에서 뽑고 난수 3을 가지고 서브로트 5에서 뽑습니다. 바로 앞에 그 단수 랜덤 샘플링 여러 번 반복한 거 우리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걸 한번 실습을 한 거죠. 샘플링 1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다 넣어놨지만 오프셋 하고요. 요 값을 넣을 겁니다. 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도 되고요.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얘가 아까는 로트가 하나여서 고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옆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얘도 K는 고정을 안 하는 걸로 한번 할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랭크 요 값을 쓸 거고요. 얘의 랭크 범위는 이만큼이 될 건데 역시나 오른쪽으로 옮길 때 O가 P로 바뀌어야 되니까 빼겠습니다. 그리고 0 가로로는 안 바뀌니까 이렇게 해주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0.184의 등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서브로트 1으로부터 뽑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잘 나오죠. 얘는 요 난수 사용했고 보니까 얘는 요 난수 사용했고요. 난수 랭크 범위는 이거고 데이터 기준점은 여기입니다. 그럼 그걸 옆으로 복사를 했더니 이번에 데이터 기준점이 옆으로 한 칸 왔죠, 그죠? 서브로트 2에서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난수는 요거 사용했고 걔의 랭크 범위는 이만큼이 됩니다. 네, 잘 옆으로도 옮겨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냥 다 복사하죠. 여기도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데이터 기준점이 세 번째 즉 서브로트 5로 옮겨졌고 난수도 여기 난수 3을 잘 활용하고 있고요. 난수 3의 랭크 범위도 잘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총 9개를 뽑았습니다. 이게 전체가 우리가 선택한 샘플이에요. 이걸 물론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범위 선택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에버리지 함수 쓰는 데 있어서 가로 세로가 섞여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평균 나오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도 이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다 됩니다. 그래서 샘플 평균 14.56, 샘플 분산 2.068이 되는 9개짜리 샘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2단계 샘플링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2단계 샘플링에서 비용 최적화 부분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처럼 로트 크기가 100개인데 2단계 샘플링을 하는데 서브로트가 총 5개 있고 각각 20개씩 들어있습니다. 층간 분산, 층내 분산은 뭐 아까 구해놓은 거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서브로트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스몰 m,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샘플링은 몇 개씩 하느냐에 따라서 총 샘플 크기는 이렇게 곱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만약에 서브로트를 3개 뽑고 각각에 대해서 8개를 또 샘플링을 하면 총 24개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비용함수 개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의 자료에서 봤듯이 비용함수가 K0, K1, K2가 되고 K0, K1에는 M을 곱하고 K2에는 MN을 곱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랬을 때 K0, K1, K2를 이제 주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값이 여기에 주어진 겁니다. 200, 100, 50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샘플링 정밀도는 역시나 강의 자료를 보시면 V의 X바바가 M분의 시그마 B제곱, MN분의 시그마 W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M분의 시그마 B제곱 그 다음에 MN바분의 시그마 W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샘플링 비용은 K0 더하기 K1 곱하기 M K2 곱하기 MN 이게 MN이 MN처럼 안 보이셔서 그런가요? 왜 클릭이 안 되냐?
여기 mn이 이미 곱해진 게 여기에 있어서 따로 안 곱하고 얘를 그냥 참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샘플링 비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비용을 고정하고 정밀도를 최적화할 때, 정밀도 고정 비용을 최적화할 때 다 보면은 이걸 넣으면, 예를 들어 비용을 제가 10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으로 하면은 이 수식을 제가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네. 강의 자료에 있는 이 수식을, 네. m에 관한 수식을 t 마이너스 t가 지금 이거니까 비용이 이걸로 정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k0, 그 다음에 분모는 k1 플러스에다가 루트하고 뭐 k1, k2 시그마 w 제곱 나누기 시그마 b 제곱 뭐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네, 뭐 그냥 여러분들이 굳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메인 화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수식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 샘플 크기도 강의 자료에 있는 수식 그대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서브로트 m은 1.58개 고르고 각각은 8개 고르면 1000에 맞춰진다. 근데 1.58개니까 그럼 뭐 한 개를 해야 되는 거야?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야? 한번 해보죠. 한 개를 하고 저희가 8개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700이에요. 네. 근데 정밀도는 1.489 나옵니다. 그럼 이걸 두 개로 하면 정밀도는 엄청 좋아지는데 돈이 오버가 되네요. 그죠? 여기서 이걸 좀 낮춰보겠습니다. 6개까지 줄이니까 네, 정밀도도 괜찮고 샘플링 비용도 좋아졌습니다. 그럼 하나하고 다 골라도 되지 않나? 그래봤자 정밀도가 별로 안 좋죠. 네. 이 정도 하면 좀 괜찮네요. 네. 1에 14 하면 0.975네요. 적어둡시다. 1에 14. 네, 요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1에 14가 후보가 되고 아까 본 거 2에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샘플링 비용이 똑같이 1000이 되는데 정밀도가 얘가 더 좋죠. 따라서 M 2개, N바 6개가 M 1개, N바 14개보다 좋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적의 디자인은 얘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지 이게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요 근처를 좀 다 탐색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반대로 얘를 한번 보시면 샘플링 정밀도, 샘플 평균 분산을 0.5까지 낮추겠다. 이건 너무 심하죠. 0.5로 한번 낮춘다. 그럼 역시나 수식은 똑같이 거기 적혀 있는 걸 쓰는데요. 이번엔 3의 8 정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3의 8. 3의 8 쉽지 않죠. 3의 8을 해서 0.5를 맞춰야 돼요. 0.5 밑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3의 8. 0.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3의 7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돼요. 그럼 3에서는 무조건 8 이상 해야지 3의 9를 하면 뭐 더 좋겠지만 돈이 너무 비싸니까요. 이걸 정밀도를 0.5 이상 0.5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서브루트는 3개 뽑는 상황에서 각각 서브루트에서 8개 이상 뽑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좋아. 3에서는 답이 없어. 2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2에서는 9, 10, 11, 12, 13, 14 되니까 이제 0.5 밑으로 내려가는데 더 비싸네요. 안 되겠습니다. 그럼 2는 됐고 4로 해봅시다. 4로 했더니 5, 6, 7, 6에서 바로 되네요. 6을 했더니 역시 0.5 밑으로 떨어지는데 돈이 비쌉니다. 결국은 3, 8 여기서 제시한 게 거의 정답이란 얘기죠. 3과 8에서 샘플링 비용 1700으로 0.5 이하의 샘플링 정밀도를 달성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적용한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수식을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고 엑셀을 이용을 해서 2단계 샘플링에서 M과 N, 1단계와 2단계에서 고르는 개수를 조절해 가면서 비용과 정밀도를 이렇게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뜻입니다. 샘플링 실습 이번엔 층별 샘플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별 샘플링은 1단계, 2단계, 2단계 샘플링이 있는데
1단계에서는 몽땅 다 선택해요. 그러니까 1단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바로 2단계로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앞에서 2단계 샘플링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기는 2단계 샘플링 했던 거의 그 데이터 그대로입니다. 서브로트 선택수가 잘못됐네요. 네. 서브로트 선택은 맞네요. 네. 서브로트는 5개 몽땅 다 선택하고 서브로트당 2개씩 선택해서 총 10개를 뽑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뭐 1단계는 없으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만 하면 되니까 2단계를 위해서 난수를 역시 각 로트, 서브로트 5개에 대해서 다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놨죠. 이것도 지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RAND 함수로 만들죠. 이렇게 해서 쭉 컨트롤 V로 복사한 다음에 또 컨트롤 C로 선택하고 우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간만. 이렇게 해서 난수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럼 또 아까처럼 오프셋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요. 오프셋 가겠습니다. 첫 번째 샘플링은 서브로트 1에서 시작해야 되죠. 이 자리에서 하고 고정. 근데 옆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되니까 C는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랭크를 써야겠죠. 첫 번째 난수 얘를 써야 됩니다. 난수 얘를 써야 되고 얘가 등수를 결정해야 되는 범위는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옆으로 갈 수 있어야 되니까 i에는 고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오프셋의 두 번째 입력값 가로로는 움직일 거냐? 안 움직여요.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하면 데이터가 나왔죠. 이 난수를 써서 C9번이니까 여기에서 그 등수만큼 아래로 내려가서 합니다. 이 등수가 얼마냐면 등수가 요만큼 드래그하면 나오나? 엑셀이랑 달라서 12등이네요. 그래서 12등에 해당하는 14가 입력이 됩니다. 그죠? 잘 됐네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 C를 하고 아래쪽으로도 붙이고 Shift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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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전체에다가 다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를 선택해 보면 얘 같은 경우 기준점이 여기 맞고요. 그 다음에 난수는 난수 4에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 줄 0.1252얘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난수의 랭크 범위는 이 전체 20개 사용하고 있고요. 이 20개 중에 0.1252가 몇 등이냐. 그래서 몇 등인지 보면은 몇 등이죠? 19등이라고 알려주네요. 19등이면 이 서브로트 4에서 19번째 있는 데이터 가져와야 되는데 볼까요? 20번째, 19번째, 16 맞네요. 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서브로트별로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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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뽑았습니다. 쓸데없는 게 적혀있네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샘플 평균은 이 전체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데 범위가 잘못 적혀있네요. average 이렇게 하면 되고요. 14.2가 나왔고요. 샘플 분산은 이렇게 해서 3.58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샘플링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2단계 샘플링에서 1단계가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층별 샘플링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뭐 한두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샘플링 실습의 이제 마지막 부분 짐락 샘플링인데요. 똑같이 로트 크기가 100이고 서브로트 수가 잘못 입력되어 있네요. 서브로트 수 5개, 서브로트 크기가 20개, 그러니까 20개씩 5개. 아까 있었던 데이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번에는 서브로트를 3개만 선택하고 서브로트당 샘플 크기는 다 쓰는 거죠. 다 써야 됩니다. 이걸 그냥 다 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샘플 크기는 60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크죠. 100개 중에 60개니까 너무 큰가요? 그럼 뒤에 적혀 있지만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서브루트를 2개만 선택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앞에서 사용했던 거랑 똑같고요. 그럼 뭐 1단계만 있는 거죠. 얘는 1단계만 있으니까 서브루트 난수를 이용해서 서브루트를 3개를 뽑아야 됩니다. 2개를 뽑아야 되죠. 이 경우는 세 번째 거 지우면 서브루트 1과 5만 뽑으면 되겠네요. 그죠? 1과 5. 첫 번째 난수가 랭크를 봤을 때 이 전체 중에 5등 제일 작으니까 5번 서브루트. 두 번째 난수가 이 5개 중에 제일 크니까 0.993 1등. 그래서 1번 서브루트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브루트 2는 필요 없어졌고요. 2개만 뽑으면 되니까 컨트롤 X로 잘라다가 붙이겠습니다. 서브루트 1번, 5번을 그냥 옆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통으로 데이터 20개씩 있는 걸.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샘플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했네요. 어쨌든 에버리지 이렇게 다 선택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으로 오른쪽까지 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샘플 표준 편차로 할까요? 앞에랑 그걸 맞추려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 해서 역시나 똑같은 범위, 뭐 옆에를 먼저 해도 돼요. 이걸 두고 쉬프트 오른쪽, 컨트롤까지 누르고 아래쪽 하면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쉽죠, 그죠? 2단계가 없는 편이 확실히 좀 더 쉽습니다. 서브로트 각각이 좀 클 것이기 때문에 앞쪽 단계에서는 서브로트 개수가 몇 개 안 되고 두 번째 단계, 뒤쪽 단계에서는 서브루트 안에 데이터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난수를 이용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단계가 살아있는 요 집락 샘플링 쪽이 훨씬 더 계산이 쉽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샘플 분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바꾸겠습니다. 말을 다 바꿔야겠네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다 표준 편차네요. 여기 제대로 적어놨는데 뒤에 제대로 안 붙였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집락 샘플링까지 다 같이 실습을 해봤고요. 계속 같은 형태, 계속 같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을. 익숙해지라고,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라고 그런 거고요. 너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개념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강의 자료에서 봤던 것들 중에서도 제가 수식을 뭐 전개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 1단계 샘플링과 2단계 샘플링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2단계 샘플링에서 또 특이한 케이스인 층별 샘플링과 집락 샘플링을 어떻게 다루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고 그 개념을 실습을 통해서 더 실감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집락 샘플링 마치도록 하죠.